안녕하세요. 걸핏하면 저한테 돈 뜯어내서 신우한테 퍼주던 시어머니 당력 퇴치하게 된 썰 들려드릴게요. 그동안은 그래도 며느리라 옳게라 참고 살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입 다물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웬만하면 맞춰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 그게 호구 잡히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 된 초등학생 아이 엄마이고요. 맞벌이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이제야 살림도 피고 아이도 많이 커서 여유도 생기고 좀 사람답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외벌이에 집이랑 차 대출금 갚느라 아이 옷도 비싼 거 맘껏 못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마냥 전업은 아니었던 게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언저리로 벌면서 아이 학원비랑 한 달 소고기 값 정도는 제가 벌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 한 푼 안 받고 저희 힘으로 가정 꾸렸어요. 처음에는 오피스텔에서 신혼 시작하다가 그 다음은 17평 빌라, 그 다음은 23평 아파트, 그리고 지금의 34평 아파트로 차근차근 늘려간 거예요. 자가용도 처음엔 없었어요. 남편은 통근버스 타고 다녔고 저희끼리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다녔어요. 아이 어린이집 들어가면서부터 차 샀습니다. 남편 벌이가 500만 원 전후였는데 솔직히 검소하게 살아가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모으고 모아서 지금의 집을 장만하게 된 거죠. 쓸데없는데 돈 안 쓰다 보니 저희는 옷도 한 번 사면 몇 년씩 입고 그렇습니다. 아들 옷도 물려받은 깨끗한 옷들 많이 입혔고 2월 상품 많이 사줬어요. 남자애라 새 옷 사줘도 한 번 밖에 나가면 여기저기 구멍 뚫려오는데 비싼 옷 사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저희 부부의 씀씀이를 누구보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는데요. 저희만 보면 그러셨어요. 돈 벌어다가 뭐하니? 매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닐 거야? 메이커 좀 입고 다녀. 이름도 없는 보세에서 신발 사고 외투 사고 이게 뭐니? 어머님, 요즘은 보세라도 얼마나 질이 좋은데요. 그리고 깔끔하게만 입고 다니면 되죠. 쓸 땐 좀 쓰고 그래야지. 한심스러워서 원. 하시며 저희 옷차림이나 돈 씀씀이에 간섭을 하곤 하셨는데 솔직히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돈 아껴서 왜 용돈을 적게 주냐 이거였어요. 겉보기에 딱히 돈을 쓰는 것 같지가 않으니 저희가 많이 모아두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맨날 저희 통장에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절대로 저희 자금 사정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쓸데없는데 돈 쓰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돈도 많이 날리셨대요. 도박이나 큰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참 주머니에 구멍 달린 것처럼 뭘 어디다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생활비로 300만 원을 주시면 보통 세금이랑 식비 그리고 아들, 딸 교육비가 우선순위잖아요. 시어머님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돈 들어오면 바로바로 써버리셨답니다. 쇼파가 마음에 안 든다며 가격 비교도 않고 그냥 처음 들어간 가구 상가에서 아무거나 바로 사버리고 아는 사람한테 돼지고기 2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사질 않나. 그렇게 해서 산 돼지고기 저장할 냉장고가 없다는 이유로 김치 냉장고를 한 대 더 들이시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홀라당 돈을 쓰고는 남편이랑 신우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또 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부싸움이 잦았다네요. 또 싸우기 싫은 어머님은 이제 학원 원장한테 찾아가서 학원비를 다음 달에 내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러시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친구들한테 너무 창피한 모습을 많이 보았답니다. 어머님은 그 흔한 명품 가방도 하나 없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돈을 써버리는 분이셨고 아버님은 참다 못해 어머님께 진짜 최소한의 돈만 주고 당신께서 가게까지 꾸리셨다네요. 저희 남편이랑 신우 학원비도 아버님이 직접 넣고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아버님이 일하시다 틈틈이 시간 내서 사고 그러셨대요. 어머님은 그냥 경제관념이 좀 없으신 분 같아요. 남편은 그런 본인 어머니에게 하기 때이고 때여서 그런지
대학 입학하자마자 가계부를 썼대요. 본인이 알바해서 번 돈을 아주 체계적으로 모으고 소비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어느 20살 남학생이 가계부를 쓰겠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본인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도 딱 해야 할 만큼의 도리만 하고 목돈을 드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돈 얼마나 모았는지 궁금해 하셔도 제 남편은 절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잘 살라고 보태주려 하기는커녕 시시때때로 눈독만 들이시거든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사고 싶은 거 사느라 그러셨던 것 같은데 신호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신혼꽃 사주시느라 그렇게 돈을 다 쓰신답니다. 저희 시댁은 좀 특이한 게 시모가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신호를 엄청 안타까워 하십니다. 아들은 지 아빠 닮아서 여우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딸은 엄마 닮아 순해서 당하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전부터 맨날 저한테 신호 용돈 좀 주라, 신호 겨울 잠바 좀 사줘라 등등 신호한테 잘해주길 엄청 요구하셨던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겸사겸사 어머님 본인 것도 사달라고 하고요. 신호가 3년 전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신호도 경제관념 없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쯤 미씨였던 신호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어요. 그런데 카드값이 2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심지어 월세도 다달이 30만 원 정도 내야 하는데요. 그냥 앞날 생각 안 하고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빠인 저희 남편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매달 아우성이었고 그런 모습에 너무 질려서 몇 달 연락 끊고 산 적도 있답니다. 그래도 신호가 무슨 상담 같은 거 받고 난 이후에는 소비 체계를 좀 바꿔서 적금도 붓고 그러는 것 같긴 했어요. 그래봤자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게 다이긴 했지만 예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신우였어요. 신우 남편은 공무원인데 알다시피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신우 남편네 집에서도 결혼하는데 딱히 보태주지 않았다고 들어서 저희 시댁에서 신우네한테 신혼집 사는데 돈을 1억 정도 보태주셨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로서 기분 안 나쁘냐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아버님이 신우한테 결혼자금 보태주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님이 저희 남편 닥달해서 여동생 결혼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난리쳤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 뜻이 있으니 양다해서 돈을 안 받았던 거고요. 신우는 처음부터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길 원해서 집을 해달라고 많이 졸랐어요. 그게 3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고 시댁에서 1억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1억 3천 정도는 대출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달이 이자만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기에 그 정도 이자 평범한 수준이고 신우 남편이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그게 그렇게 아까우셨나 봐요. 막무가내로 은행에 전화해서 우리 딸 돈도 별로 없는데 금리 좀 낮춰달라고 조르셨다더군요. 나중에 얘기 전해 듣고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저희 시댁 분위기를 좀 아시겠나요? 시어머니가 여간 특이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남편이 단호하게 끊어내니 망정이지. 남편까지 덩달아 효자라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물렁하게 굴었으면 전 이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까지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업했을 때도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주식하는 걸 신우가 알게 됐고 자연스레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사는지 꼬치꼬치 이렇게 물으시더니 며칠 뒤에 전화하셔서는 이러셨어요. 세아가 너 세원글로벌 샀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증권사 들어가 보니 이번에 20%나 올랐더라. 너 팔았니? 아니요. 아직 안 팔고 조금 더 있어 보려고요. 전망이 좋아서 장기 투자하려는 종목이었어요. 예, 빨리 팔아. 나중에 내려가면 어쩌려고.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잔말 말고 팔아. 지금 팔면 수익이 한 30만 원 정도는 되니? 그럼 거기서 반 떼서 나 좀 주라. 내가 그 빚 쓸 때가 있어서 그래. 어머님, 자꾸 제 주식 가지고 이러시면
빨리 팔래도. 너 그러다가 내려가면 땅 치고 후회한다. 빨리 팔아. 응? 하시며 엄청 조르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말을 듣진 않았지만 그렇게 밤낮으로 제 주식 가지고 그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다가는 저 주식 계좌에서 돈 다 뺐고 이제 아예 선 털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은 저희 주머니 사정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시댁에다가는 비밀로 하고 저는 주식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수익권이었고 국제 정세가 많이 휘청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제가 고른 종목은 거의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남편도 제 능력을 인정해줬고 둘이 많이 고민하다가 아파트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겠다. 저도 일 시작해서 다달이 월급 들어오니 주식에 목돈을 넣어서 굴려보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제 주식은 언 3년 만에 거의 5천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물론 중간에 시드를 계속해서 추가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을 본 거고요.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댁에다가는 절대 말 안 했죠.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5천만 원의 여유 현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 정도 떼달라 난리 치실 게 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돈 떼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신호 주겠죠. 그래서 그 돈 고스란히 자유적금에 넣어뒀습니다. 결혼하고 맨날 대출 갚느라 저희 집 사정은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플러스가 되기 시작한 기점이 바로 그 주식으로 불린 5천만 원 덕분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금수저, 은수저들 조금도 부럽지 않을 만큼 저희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닌 고작 5천만 원이지만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의미 깊은 돈이었어요. 핸드폰 모바일로도 저축한 내 돈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는 종이 통장을 닳도록 바라보며 뿌듯해했죠. 그 통장은 저희 침실 협탁 안쪽에 넣어두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볼 일이 있어 저희 집 근처로 오셨다가 하루 묵고 가신다며 집에 오셨어요. 어머님이 돈 관련해서 실언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뭐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게 아니니까 딱듯이 모셨습니다. 저희 침실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걸 제 남편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아들 방을 내드렸어요. 어머님은 거기서 벌써 기분이 안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내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안방 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니? 내가 뭐 니들 안방이라도 뒤질까봐 그래? 라고 볼멘 소리로 투정을 부리셔서 그냥 안방 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고 저희 부부랑 아들은 출근과 등교 때문에 어머님보다 먼저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빈집에 어머님을 두고 가는 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남도 아니고 시어머니잖아요. 별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님께서 거실에 꼿꼿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정대로라면 어머님은 점심쯤 저희 집에서 나가셔서 볼일 보시고 바로 시댁으로 가시는 거였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일하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도착하시면 연락달라 메시지도 남겨드렸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바쁘신가 보다 라고 생각만 했지 어머님이 시댁으로 안 돌아가셨을 거란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댁에 안 가셨어요? 아님 볼일 보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너 여기 좀 와봐라 하시며 어머님이 저를 불러 앉히시더군요. 제가 외투도 못 벗은 채 어머님 옆에 앉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무언가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 통장이었습니다. 너네 대출금 갚느라 돈 없다고 하더니 이 5천만 원 남짓한 돈은 뭐냐? 아 어머님 그건 너네 돈 없다면서 근데 5천만 원이나 있으면서 나한테 용돈 100만 원도 안 줘. 어머님 근데 이거 어디서 꺼내셨어요? 설마 저희 안방을 뒤지셨어요? 그래 좀 뒤져봤다. 내가 내 아들 집 서랍 좀 열어보는 게 잘못이냐? 어머님 그래도 이건...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말도 없이 안방을 뒤져서는 제 통장까지 꺼내보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렇죠.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들네 부부집을 함부로 뒤지냐고 따져 물어도
어머님은 뚱딴지같이 계속해서 5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기했습니다. 주식으로 몇 년간 수익 내서 목돈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자기한테는 주식 안 한다고 거짓말 치더니 뒤로는 이렇게 돈 굴리고 있었냐고 저더러 음흉하다 어쩐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대체 누가 음흉한 건지 저도 화가 나서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나중에 하고 싶은 거라도 생기면 밀어줘야죠. 저희 이제 겨우 꼴랑 5천 모았어요. 애가 어려서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저희가 돈 모으면 어머님만 축하하고 응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꼴랑 5천? 나는 그런 돈 만져보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네 신우 다라리 대출금 갚느라 고생하는 거 알고 있잖니. 그런 거 알면서 이런 큰 목돈을 없는 척해? 너 그러고도 가족이니?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왜 신우 얘기가 또 나오는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신우 핑계를 대면서 목돈이 생기면 가족한테 베풀어야 한다고 일장연설을 하시더니 결국에는 부의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럴 땐 부모님한테 1,000만 원씩도 드리고 그러는 거다. 너는 그렇게 정이 없어서 친정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겠다 예. 저희 부모님은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용돈도 잘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1,000만 원이요? 절대 안 받으시죠. 우리 시온이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쓰라고 넣어두라고 하실 분들인데요. 그럼 시부모한테라도 연락을 좀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궁핍하게 사는지 너 잘 알잖니.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짠돌이인데 시어머니 생각은 안 나디? 하시며 호통을 치시는데 한 손에 제 통장을 꼭 쥔 채 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힘도 빠지더라고요. 남편한테 쿨하니 같이 열받아는 하는데 오늘 중요한 업무로 야근 확정이라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안 주면 집에 안 돌아가실 듯 굳건해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정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시고요. 제가 참다 못해 화를 내도 소용이 없더군요. 저도 진짜 이루어져도 안 될 바에 차라리 연이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또라이처럼 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데요? 그제야 어머님 표정이 풀리면서 이러시더군요. 시온이 위에서 벌 날들은 많잖니. 그런데 네 부모님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일이고 이런 목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턱하고 내드리는 게 효도하는 길이다. 내가 언제 니들한테 큰 돈 받아본 적 있니? 이럴 때 1,000만 원 정도 내놓아주면 좀 좋니?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야. 니들 마음이 예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 어머님한테 1,000만 원 드리면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똑같이 1,000만 원 드려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친정에 뭐 해드리는 거 엄청 대아파하셔서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는 분이세요. 친정엄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시면서 이거 이번 어버이날에 친정어머니 사드린 옷이니 내 거보다 비싸 보인다 하면서 제가 친정에 조금이라도 더 돈 썼을까봐 전전긍긍 하신다고요. 그런 분이니 제가 친정에 1,000만 원 똑같이 드린다니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아니 됐다. 아니 생각해보니 부모들이 받아서 뭐 하겠니. 그냥 네 신우 아파트 대출금이나 좀 갚아줘라. 오빠가 돼가지고 여동생 이사하는데 덜렁 냉장고 하나 해주고 끝이야 무슨. 그 냉장고 700만 원짜리고 저희는 결혼하면서 신우한테 뭐 받은 거 없는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군요. 신우가 하도 냉장고 사달라 졸라서 500만 원 이하로 생각했었는데 무슨 김치냉장고 옵션까지 선택해서 700만 원이 넘어가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비싼 건 안 된다고 하니 신우가 엉엉 울면서 졸랐고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는 오빠가 돼서 그깟 냉장고도 하나 안 사주니? 네 동생네보다 니네가 훨씬 잘 살잖아. 라고 윽박 지르면서 반강제적으로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런 신우한테 제 피 같은 5천만 원을 턱하니 내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모가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시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길 주식으로 번 돈은 제가 노동해서 번 돈도 아니고 불로소득 아니냐. 말이 불로소득이지 그냥 꽁돈이나 다름없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신우한테 베풀라 하시더군요.
제 통장을 꽉 쥔 채로 말이죠. 이쯤 되면 이미 어머님 돈이나 다름없이 행동하시는 듯 했어요. 어머님, 신우 그 집이 3억짜린데 제가 5천만 원이나 보태라고요? 세상에 어느 올케가 신우 집 사는데 5천이나 보태줘요. 우리는 상황이 특수하잖니. 피땀 흘려번 노동싹도 아니고 주식으로 번 돈 가지고 너무 그렇게 꽁하게 마음 쓰지 마라. 주식에다가는 돈 몇천씩 펑펑 투자하면서 네 가족한테는 그렇게 아깝니? 가족한테 베푸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투자다. 어머님, 그럼 뭐 저더러 신우한테 투자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절대 손해 안 보는 투자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악 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 5천만 원 신우한테 줄 테니 그 집에 제 지분도 설정하는 걸로 할게요. 그 아파트 시세 오를 때마다 제 지분도 같이 오르는 거 아시죠? 저 지금 당장 법무사한테 연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들어 전화하는 척하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허해져서는 저더러 가족인데 무슨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가족한테 투자하는 심정으로 5천 보내줄 거고 그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톡톡히 챙길 거라고 했습니다. 지분 설정하고 명의도 제 이름 넣는 조건으로 5천 주겠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 신우집이 제 집도 되는 거 아시죠? 분기에 한 번씩 신우집 가서 내부 살펴보고 하룻밤 자고 올 거예요. 이 조건 넣어서 그럼 신우한테 5천 보낼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제 팔을 붙잡으시더라고요. 그 사이 제가 어머님 손에 있던 통장을 휙 빼앗아 날 밟는 대로 변호사랑 법무사 상담받고 신우한테도 연락해보겠다고 하니 얼굴이 허옇게 질려선 거의 싹싹 빌듯이 저를 말리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우한테 5천 주고 정말 그 아파트에 제 지분을 설정하는 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몰라요. 그냥 어머님 앞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 써가며 겁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정색하며 어머님한테 쉼없이 말하니 너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실행할 것 같아 보였는지 그야말로 애걸복걸하며 저를 말리시더군요. 됐다, 됐어. 뭐 그렇게까지 하니. 됐다,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하더니 그냥 나가시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너희한테 연락 안 한다. 니들이 그러고도 가족이야. 세상에, 내가 니들한테 또 연락하면 이제 내가 네 며느리다. 하시길래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죽일 듯 노려보다 가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푸하하 웃으면서 잘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저도 이제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않을 거고 먼저 사과하지 않으시면 찾아가 뵙지도 않겠다고요. 한참 생각하던 남편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어머님이 답없다 느껴진 거죠. 그 이후로 신호통에 연락이 오긴 왔어요. 신호가 잔뜩 화가 나서는 언니, 그렇게까지 무정하게 굴 필요 있어요? 우리 엄마 지금 머리 싸매고 알아 누우셨어요. 밥도 안 넘어간다는데 저러다 돌아가시면 언니 어쩌려고 그래요? 당장 가서 사과하고 오세요. 라고 하길래 어머님은 저 보기 싫어하실 거예요. 절대 연락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먼저 연락하면 어머님이 이제 제 며느리 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하니 신우가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더군요. 그렇게 지금 시댁 왕래 안 한 지 10개월 넘고요. 설이랑 추석은 물론 저번 어버이날에도 시댁 안 갔습니다. 아버님하고만 통화했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을 못하니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저를 저격하는 욕 같은 걸 막 써놓으시더라고요. 천하의 못된 년, 인정머리 없는 년 같은 말이요. 누가 봐도 저를 향한 말이지만 저는 코웃음밖에 안 나더군요. 더 정 떨어지고 더 연락하기 싫어요. 그거는 착한 며느리, 착한 올케병에 걸려서 하고 싶은 말도 시원하게 못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질러버리니 차라리 속 시원하고요. 막무가내 개념 없이 행동하는 시모랑 신우, 이제 더는 안 봐도 돼서 좋습니다. 혹시나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게 돼도 저는 그냥 무대 보러 나갈랍니다.